자, 교재 166페이지에 32번이요. 민법의 가등기도 가끔 나온다. 그쵸, 민법에 나오는 가등기 수준은 뻔해요. 이게 뭐 절차형이 묻는 거 아니고, 뭐 첨부서류 묻는 거 아니고, 공동시청이나 단독 특례 같은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고, 판례 묻는 거예요. 자, 32번, 33번 다 똑같은 문제인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32번에 갑소유의 토지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자, 토지가 있는데 갑소유 토지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나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와 빈날 꼭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가등기 하는 목적. 가등기는 왜 하는 거죠? 그 목적은 그래요. 잘했어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당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언젠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순위만 해도 확보하는 거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일반적으로. 그런데 청구를 보존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인데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하는 거예요? 물권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가등기예요.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지 물권 청구권을 가등기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걸 가등기 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 하는 말은 없다는 거. 두 번째,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효력. 가등기의 효력은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그래요. 실체법상의 어떤 효력은 없고 오로지 순위만 보존하는 거예요. 순위만. 그러다가 이제 가등기가 언젠가 본등기 내려고 그래요. 본등기. 가등기 잡은 사람이 이 본등기를 청구하는 이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 왜요? 가등기 대상 자체 채권적이잖아요. 따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몇 년? 10년. 10년에 제척까지 걸린다. 10년 지나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무한정 본등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채권이기 때문에. 또 채권이기 때문에 10년 지나 등 청구 안 되는 거고 본등기 청구 안 되는 거고 또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병합해 넘어갔어. 가등기의 순위만 보존하는 것이지 가등기에 무슨 처분금지, 양도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가 무슨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본등기 났어. 얘 본등기 내려고 그래.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돼요? 누구한테? 가백에. 왜 가백에만 청구? 얘한테 청구하면 안 되나? 본등기 청구 얘한테 청구하면 안 되나? 왜 안 되는 거예요? 병합 청구하면. 채권적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 본등기 청구에 물권 청구권이라면 누구한테는 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물권적이야. 오로지 특정인에게 한 사람한테 가백에만 청구해라. 등기 청구 얘한테만 등기 청구하는 거야. 등기 났어. 본등기 났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권 말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얘한테 본등기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적이기 때문에 물권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하죠. 이렇게요. 자 봅시다. 1번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가백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 존재한다고 추정.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 없다. 땡. 2번에 을이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가백에만 채권적이기 때문에 가백에만 청구하는 거지. 병합 청구할 수 있는 건 안 돼. 물권적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네. 병에게. 세 번째,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에 격려되면 물권의 시점은 시기는 가등기 격려 때로부터 이미 물권 시점 언제죠? 본등기 시. 가등기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요. 가등기 잡은 것은 2019년. 본등기 한 것은 2021년. 얘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2021년에. 가등기 한 때는 소급하여. 그럼 큰일 나는 거지. 물권 시점은 본등기 시. 소급표 없다. 틀렸네. 네 번째, 을이 가등기한 후, 가등기 먼저 잡았어요. 가등기한 후에 이 토지에 3자의 가압류 등기에 격려했다면은 을이 가등기에 본등기 격려하면 이 가압류는 직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먼저 가등기 잡은 다음에 가등기 먼저 잡았는데 압류가 어디 잡히는? 이 밑에 잡히는 거잖아. 이 밑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등기 무슨 등기라 불러요? 응?
중간 처분 등기는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번이 난 순간 양립할 수 없다면 다 직권말소 시켜버리는 거죠. 이 직권말소가 무서워서 가등기 잡힌 분은 안 사는 거예요. 번등기가 무서워서. 그렇죠? 예. 5번에 이거 맞네. 5번에 을이 이 가등기를 또 가등기에 부기등기로 가등기도 양도전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이렇게 2-1 이렇게 갖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또 가등기도 잡을 수 있다. 가등기 잡을 수 있고 가등기도 양도전할 수 있고. 왜? 항상 가등기도 재산적 가치는 인정이 되는 거야. 재산적 권리가 가치가 인정되면 다 양도전할 수 있어. 가등기도 양도전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가등기 잡을 수 있고 또 이중 가등기도 되나? 이중 가등기? 가등기가 더블로 잡혀. 더블로. 요 가등기가 잡아놨어 이렇게요. 언제? 2019년에 아직 번등기를 안 냈어. 이것도 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누가 병이 번등기를 필요 또 병났어 이렇게. 얘는 2021년에 가등기가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가등기도 이중 가등기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번등기 먼저 내. 권리 취득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등기 말소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가등기가 번등기 먼저 얘가 내버리면 얘는 직권 말소되는 거고. 따라서 이중 가등기도 허용된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33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 우리 민법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33번 풀어보시고. 37번, 38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37번은 숙제고 저랑은 38번 문제 풀어볼까요? 등기청권 얘기예요. 등기청권. 부동산 물건 등기 문제가 최근에 이제 뭐 그전에 두 문제 나와도 요즘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우리 물건법에서 그렇지만 판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오히려 더 속 편해 여기가. 38번 30번 숙제고요. 38번에 등기청구권. 다만 등기청구권이라는 용어랑 등기 신청권이라는 용어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왜 다르다 그랬죠? 글씨가 틀려서. 글이 틀리잖아.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고 공법상이에요.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가 아니야. 일반 사인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는 등기 신청권. 일반 국민과 등기관 국가기관의 관계야. 공법상 등기 신청권, 공법상 행위는 뭘 갖춰줘야 돼? 공법상 행위는 등기 신청권은요. 요식을 갖춰줘야 돼. 형식을. 응? 신청주의, 서면주의, 출석주의. 형식 갖춰줘야 돼. 또 등기 신청권은요. 이거는 단독 신청 등기에서도 문제되고 공동 신청 등기에서도 문제되고 단독은 다 문제되는 거야. 뭐 단독 신청에다 다 등기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 등기소가 요식 못 갖추면 또 각하 시켜야지. 그런데 이 등기청구권은 일반 사인이 누구한테? 일반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야. 그렇죠? 아, 매매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내달라. 아, 돈 갚았으니까 자당대 말소시켜달라. 일반 사인이 사인처자가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등기청구권이야. 근데 등기청구권은 오로지 어디서 문제돼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등기에서만 이게 문제되는 것이지 단독 신청 등기에서는 문제될 여지가 없는 거야. 단독 신청 등기는요. 치혼자 등기사 등기 내면 되는 거 누가 등기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공동신청 등기는 나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여기서 문제되는 거야. 여긴 다들 문제되는 거고요. 근데 등기청권이 과연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 청권이냐. 이것 때문에 또 대판 또 싸움들이 났어요. 왜? 민법 규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민법에 등기 규정은 딱 두 개밖에 없어. 186조. 법률행위 뭐야? 등기하야. 법률행위 규정 뭐 하잖아, 너? 등기하야. 이거 말고 등기 없어. 채권적, 물권적인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채권적이라면 10년의 소멸시 걸려. 물권적이라면 20년, 30년에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물권적이라면 이 세상 누가 태건,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채권적이라면 오히려 딱 한 사람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 이건 그 중요한 권리야, 이게. 그렇죠? 자, 먼저 판례의 태도다, 지금부터.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죠? 자, 38번에 기억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뭐다? 매수인, 매도인,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매매한 날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증여한 날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교환한 날부터 몇 년?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채권적 청구이다. 법률행위로 발생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일단 채권적이야. 니은번에 시효취득 몇 년이죠? 20년. 20년의 기난 등기 청구는 단 등기하다. 20년 취득시효 완성했다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그때 누구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 완성 당시 20년 완성 당시에 소유자 대태만 등기 청구해야지. 완성된 후에 제3자 소유권 넘어가면 3자 쫓아가서 취득시효자한테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다. 왜요? 채권적이기 때문에. 만약 20년 취득이 완성했다 등기 청구권이 물건 청구권이라면요. 누구한테 쫓아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취득시효 정할 수 있는 거야. 완성된 소유자한테만 등기 청구하라. 채권적이다. 오케이. 그것에 이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잡은 사람이 본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따라서 채권적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 본등기 낼 수 없다. 10년. 기억나시죠? 본등기는 채권 청구권이에요. 일본에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에 대해 등기 청구권, 직접 청구하든 대리 청구하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하지만 뭐는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에만 걸리지 않을 뿐이지. 물권 청구권은 아니다. 채권적이다. 미음번에 실제관계와 등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 실제 소유자 쫓아가서 그 무효인 등기 말세를 요구하는 것은 물권적, 채권적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10년이나 20년 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세형 누가 다 쫓아가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실체관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부상 권리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기난, 결과 제거, 소유권의 기난, 목적을 반환, 물권 청구이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전에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누구도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비유법 얘기가 중요한 거지. 비유법, 시유법 얘기가 어렵기도 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로 해제됐어. 해제. 근데 지금 등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갑에서 을로 매매가 돼서 매수는 앞으로 이렇게 등기 나 있어. 등기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원인된, 이게 1년 됐어. 근데 갑이 매도인이 이 원인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 사기당해서 낸 거야. 해제했어. 또는 합의로 해제돼서 다 좋아. 그럼 이게 원인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합의돼 버리면 그 결과 이루어진 이 등기까지도 영향 미치나 안 미친다. 영향 미쳐서 원인된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거나 합의되는 순간 매수 의합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하잖아도 이게 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온다. 소유권 자동으로 복귀한다.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 돌아오는 상태야. 이게 당연히 복귀된 상태야. 근데 한 10몇 년 지나갖고 내가 너한테 11년 전에 매매했다가 사기원이 내 취소를 했다. 우리 합의해줘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 등기 정리를 안 했어, 아직도. 자동으로 돌아온 거야, 소유권이 등기 말소 안 해도. 그렇지만 11년 만에 이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그래요. 남들은 모르잖아, 이걸요. 이제는 말소해달라 했더니 우리 하는 얘기가 소멸시효 인간아. 10년 지났어. 주장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원인된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순간 자동으로 소유권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날 갑을 쫓아가서 요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기난, 물권 청구권이야. 10년, 20년 전에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미음, 비읍시 다 물권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물권 채권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 정도 다 주시고 일단 46번 문제부터 볼까요? 물권 소멸. 손실 문제 대신 물권 소멸 얘기가 더 중요해요. 물권의 소멸.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면 물건은 소멸한다. 소멸 사유는 뭐가 있는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6번이요. 첫째,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오랫동안 행사된 소멸시가 없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물건 8가지 물건 중에서 소멸시에 걸리는 물건은요? 오랫동안 행사하는 권리가 없어져야 이 물건 소멸에 걸린다. 걸리는 물건은요? 그러면 용익물건들,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견해대립은 있어요. 전세권도 오랫동안 행사하자면 소멸에 걸려서 없어진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세금 반환받을 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익물권은요, 소멸시에 견해대립이 있어요.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 안 내지 잘 그러니까. 이건 소멸시에 걸려요. 몇 년? 10년 아니에요. 20년이에요. 남의 땅에 지상권 등이 했더라도, 남의 토지에 승력 승인했더라도 몇 년간, 20년간 한 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로 없어져요. 걸려요. 또 용익물권들은 얘들은 소멸시도 걸리지만 또 뭐도 있어요. 취득시효도 인정돼, 얘들. 그래서 물건 중에서 독특하게도 소멸시효, 취득시효, 모두 인정되는 것은 용익물권이에요.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승력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로를 개설해서 20년만 통행하면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이따 배웠잖아. 다만 지상권, 지상 전세권 타주점이기 때문에 20년 치로 인정되더라도 사용권, 급을 사용권만 얻는 것이 소유권 얻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얘들은 소멸시효, 취득시효 모두 다 인정돼요. 유일하게. 용익물권은. 자, 1번 틀렸어. 두 번째, 합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또는 말 바꾸고 공유 지분의 포기. 나 지분을 포기한다.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린 거죠? 단독행위이므로, 단독행위 뭐예요? 단독행위가 법률행위를 의사 개수와 방에 따라 단독 법률행위, 개혁 법률행위, 합도 단독행위 법률행위가 아닌가? 의사 법률행위 뭐예요? 등기하여야. 포기는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개혁만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의사표 개수에 따라 단독 법률행위, 개혁 법률행위, 합동 법률행위는 나눴잖아요. 다 법률행위는 뭐예요? 등기하여야. 틀렸어. 포기하면 말만 갖고 안 돼. 등기 말소시켜야지 포기되는 거야. 이건 법률행위야. 등기하여야. 땡. 세 번째, 전세권이 저당의 목적이 됐더라. 전세권, 지상권, 저당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서 저당 잡힐 수 있는 권리는 딱 2개밖에 없어. 우리 물권법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은 저당이 대상이 되지만 지역권, 저당 못 잡아요. 딱 2개만 잡는 거. 전세권, 지상권. 근데 그 지상권을 돈 빌리고 저당 잡혔다. 근데 말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시험 질문이 나올 때. 그 전세권 위에, 지상권 위에 저당이 설정됐다. 이렇게 꼭 표현해요. 위에. 설정돼.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잡히는 전세권, 지상권은 부기등기로. 순위를 유지하며 잡아야 돼. 항상 부기등기로. 잡았어. 그런데 전세권이 저당의 목적이 됐는데, 그러면 저당 동의 없이는 이 전세권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전세 저당 잡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항상 그런 거예요. 주등기가 없어져 버리면 그걸 잡은 부기등기는 직권 발생하는 거야. 따라갈 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권리 해쳐. 이때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이따 틀렸네. 네 번째, 전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씀기 없이도 소멸한다. 계약기 만료되는 날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47번 얘기 볼까요? 47번에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혼동 얘기하는 거죠. 자, 혼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주로 벌어져. 응?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저당 이런 거. 하지만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에 벌어지는 건 아니고 제한물권과
제한물건 간에 등기 을구예요. 을구에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간에도 혼동이 벌어져요. 제한물건 간에도. 또 혼동은 물건과 채권 간에도 벌어져. 물건만 소멸차 하나냐. 소유권은 물건이야. 소유권 물건이야. 임차권은요. 주택 임차권 같은 임차권은 그건 채권이야. 근데 주택 임차인이 새 사는 집을 매입해버렸어. 내가 세입자였는데 집주인 만나서 내가 매수해버렸어.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있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임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임차권은 채권, 소유권은 물건. 물건, 채권 간에도 벌어져 혼동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혼동은요. 물건만 소멸사유가 아니라 물건, 채권의 공통적 소멸사유다. 또 혼동은 소유과 제한물건이 하나요? 그러면 안 돼. 줄을 걷어버리지만 하나인다는 거 아니야. 제한물건, 제한물건 간에도 벌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요. 혼동이 벌어지는 것은 191조 법률의 규정에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 임차인에게 그 소유권이 주어지는 순간 그 전세권이 임차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뭐 하잖아. 등기를 그 전세권 등기를 등기를 말씀등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소멸 찾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소유권이 주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 두 가지. 점유권, 또 하나는 뭐예요? 광호권. 광호권은 뭐라 불러요? 광호권. 준물권이라 불러요. 부동산 점유권자에게, 부동산 광호권자에게 그 소유권 주어지면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호권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지. 일단 소유권 주어져 소멸 찾는 두 가지. 점유권, 광호권을 존속한다. 기억나시죠? 또 말로 하자면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볼 염려가 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그때는 소멸장을 존속한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존속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소멸하는 게 어떤 경우냐. 맨날 이 문제예요. 혼동 문제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는 어렵죠. 왜? 등기를 볼 줄 알아요. 머릿속으로 등기가 그려져야 돼. 아, 이거 없어지겠군. 없어지지 않겠군. 머릿속에 등기부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모르고서는 상상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죠. 자, 첫째, 지상권자가, 어느 토지의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요? 내가 내 땅에,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취득되는 순간 지상권은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떻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네. 소멸하네. 1번 소멸하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47번에 2번 보면 이거 소멸하고 2번에 이 X부동산 위에 갑이 1번 저당을 을이 2번 저당을 취득한 경우에 갑이 1번 저당권자 갑이 이 부동산 매매로 손치겠다면 1번 저당을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왜 소멸치 않죠? 얘가 소멸하면 2번 저당 1번 순위가 승진 올라 1순위 올라서 버려. 자기가 손해봐. 이제 소멸치 않고 존속한다. 기억나시죠? 네, 소멸치 않아요. 세 번째, 저당이 똑같은 거야.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저당이 잡힌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잡혔어. 그럼 순위가 누가 날짜를 보면 저당이 앞서고 그 밑에 가압류 순서대로 보자면. 그런데 저당권자가 그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 소멸해버리면 가압류가 이제 앞으로 위로 올라서는 거잖아. 순위가 똑같이 하는 거잖아. 소멸 존속한다. 소멸하면 안 된다.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네 번째, 갑의 지상권에 대한 이 무슨 얘기 한번 보세요. 갑의 지상권에 대한 을이 1번 저당을, 병이 2번 저당을 취득한 후 을이 지상을 취득했다. 아니 4번 질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한물건과 제한물건까지 벌어지는 혼동이야. 등기 갑구랑 관계가 없어. 자, 토지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자면요. 토지에 소유자가 있겠지. 갑구. 소유자 A야. 이 토지 위에 누가 지상권자라고 했어 지금요? 갑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기간은 30년. 건축물을 보유해서 갑이 지상권자. 이 지상권 위에 누가 1번 저당을? 을이 1번 저당을. 그러면 1, 부기 1호. 이렇게 잡는 거야. 순위 유지하면 잡는 거야. 순위 유지하면서. 지상권 부, 지상권 부. 저당 설정 등기. 누가? 을이. 다시
이 지상권에 2번 저당권자가 1, 부기 2호 1이 잡는 거야. 응? 지상권 부 저당권. 얘가 지상권을 잡고 두 명한테 돈 빌려, 두 명한테. 누구한테? 병.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지상권 저당자는 을이 이 지상권을 지가 취득해버렸어. 지가 지상권 저당자 돈 빌렸는데 자기가 잡은 지상권을 지가 취득했어. 얘가 어떻게 취득하나요? 지상권 을이 가봐 돈 빌려주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을 잡았는데 그 저당 지상권을 자기가 취득했어. 을이. 그 지상권 자기가 취득했어. 어떻게 취득해요? 얘가 땅을 막 들고 왔어. 너 가져. 막 취득해. 너 취득해. 막 들고 와. 무거운 그 땅을 막 들고 왔어. 어디 취득하나? 부기등기로. 소유권 이외에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이전은 게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아, 소유권이 한번 이전 갈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 독립한 번호를 써주는 거지만 소유권 이외 모든 이전 등기를 순위 유지시키면서 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응? 부기등기로. 1, 부기 3. 지상권 이전 등기. 누가? 을이. 그러면 지가 지상권 경매하겠대. 의미 없죠? 이거 없어져야 돼. 근데 얘가 없어져 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 또 순위가 올라서잖아. 얘가. 존속해야지. 자기가 손해보잖아. 똑같은 거에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에 벌어진 혼동은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는데 그 부기등기 잡은 사람이 제 잡은 주등기를 지가 취득해버리면 이게 혼동이 벌어지는 거야. 원래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치 않는다. 제가 소멸해보니까. 5번 볼까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채권이에요.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 이 주택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서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다 받아놨어.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얘가 먼저 다 취득했어. 대항력 우선 다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3대 저당이 설정됐어. 그러니까 저당이 얘보다는 임차인보다는 후순위잖아 지금.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면제권보다. 근데 임차인이 이를 매수해서 등기를 내버리면 임차가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 얘가 소멸해버리면 후순위 저당권 수위가 또 올라서잖아 앞으로. 똑같은 얘기잖아. 전속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저당이 없어 밑에. 부산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플러스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아서 대항력 및 우선면 채용한 상태에서 임차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주택 임차권은 소멸해 안 소멸해요? 소멸해야지. 밑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의미가 없잖아. 소멸하는데 임차권자가 임차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 혼동을 소멸해요. 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청권, 임차보증금 2억이 있었어. 그러면 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주택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내가 내 집에 임차권이 의미가 없잖아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권도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소멸한다 그래야지. 주택임대차에서 뭐라 배웠어요? 주택임대차는 강행규정이야.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가 지한테 승계받아도 지가 지한테 보증 빼줄 거 있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인 거야 지금. 한번 괜히 그 얘기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되냐 갑자기. 어떻게 되지? 그거 어떻게 돼? 임차권도 소멸하고 임차보증 반환 청구도 소멸한다. 지가 지하 돈 받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다만 후순위가 있을 때는 소멸치 않지. 후순위가 승진할까 봐 똑같이 가는 거잖아. 보증금 반환 청구도 소멸한다. 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정도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 그런데 48번 문제 풀어보세요. 48번 한번 연습하시고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이제 점유권 파트예요. 책은 뭐 한 문제라 보면 되는데 책은 24회부터 31회까지 7년 본 시험에서 5번을 어디로 5번을요? 장장 5번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여기가 탑이야 탑. 제일 쉬운 파트예요 여기가 또. 점유자가 남의 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회복자의 점유물을 돌려줄 때 점유를 반환할 때 다음 같은 세 가지 법률 문제가 벌어진다. 201조 선의점유자 과실 수취권. 202조 점유자가 남의 물건 점유하면서 점유물을 지 잘못을 멸실 훼손시켰다면 어디까지 소멸될 거냐. 선이며 차주는 현존이익.
선이라도 타주거나 악의점에서 전손해를 배상한다. 200이죠. 손해배상의 범위. 세 번째 203조.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모든 점유자들은. 맨날 여기. 이게 최근 7번 중에서 5번이 여기가. 그럼 2번은 뭐냐? 2번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런데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최근 나온 것은 2번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25일 전까지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보다 자주타주가 더 많이 나왔어요. 출제 빈도가. 이게. 근데 이거 무조건 뭐 판례 몇 가지 외우는 거지 뭐. 이거 무슨 논리보다도. 그렇죠? 특히 특이한 판례들 몇 가지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사례 문제 나온다면 점유 보호청권에서 204조 점유물 반환청권. 누가 점유물을 침탈했을 때 행사하는 점유물 반환청권에 관련되는 사례 문제. 예비 문제로 이 정도. 또 용어는 그래도 알아야지. 점유 보조자가 뭐고 간접 점유자가 뭐다 정도는 알아야지. 뭐죠? 뭐 보다 보면 끝도 없어. 그리고 보다 보면. 그렇지만 큰 논점은 일단 이거와 이거예요. 따져보면. 따지면. 논점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좋아. 나머지 내가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딴 공부도 해야 되고 해도 잘 모르겠고 하긴 해야겠고 선택했어. 그럼 나 같으면 다 버려. 다 버리고 이 2개만 한다 내가. 2개만 하면 선택했다면 어떻게 돼? 선택했다면 거기를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그 대신 버렸다면 그 한 문제 푸는데 뭐 3분 만에 하나 정답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고 밑에 해설 보면 천천히 복습해서 한 문제 갖고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선택과 집중이야. 선택했다면 집중하셔야 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60점 맞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 다 버리고 3분의 1만 갖고 붙고도 남아. 4분의 1만 갖고도 붙을 수 있어. 5분의 1만 갖고도 붙을 수 있어. 다만 선택했다면 거기다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 그 대신 뭐 한 75점, 80점 맞을 그 정도까지는 다 돼요. 자, 보시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주실 것은 1번 정도 문제 스스로 풀어주시고 스스로 학습 그 정도. 자, 바로 들어갈까요? 7번에. 첨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패스야. 이거 푼다 머리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첨장에서 박스형 문제 당연히 5문제 나왔어. 5문제 나왔는데 박스형 문제 이렇게 긴 거 없어요. 5문제 중에 하나 정도만 조금 길고 나머지는 말만 박스형이지 더 간단해.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공부 삼아 보시라고 많이 내놓는 거야. 이렇게 길게 나오면 포기해야지. 너 길게만 내봐라. 안 푼다 내가지고. 그럼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 네. 7번 문제 볼까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죠. 자주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개이냐. 바로 들어갔어요. 자주. 그럼 우리가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인데 자주냐 타주냐 판단 시점. 언제 기준하고 자주 타주 나누는 거죠? 언제만 놓고 따지는 거죠? 점유 개시 시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맨 처음 점유 시작할 때 점유 개시 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개시 시에. 이때만 기준이야. 이때 만약에 타주였다면 세월이 30년, 40년 지나도 타주가 되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돌려줄 수가 없다 자주되는 거 아니다. 자주 타주 판단 시점 점유 개시 시. 이때 결정하면 끝나는 거죠. 점은 판단 기준은요. 판단 기준은 점유자의 물건 점유한 사람의 동산이 부동산이건 점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니마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자녀 타주냐는 권리의 성질을 놓고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결정되는 거. 니만 갖고 결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객관적으로 이 말 들어가면 객관적이란 말이 뭐예요? 야, 뭐 객관적인 거지 뭐냐? 객관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남들이 내 자신이 결정하면 주관적. 내 자신이 결정해 주관적. 남들이 결정하면 객관적. 자녀 타주는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점유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가 맨 처음 점유할 때 임대계열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또는 돈 안 갚아서 유치하여 그런 점유자들은 돈만 갚으면
계약만 끝나고 돌려줄 객관적으로 올 때 타주가 되는 거지. 네가 돌려줬다 의사부터 자주되는 거 아니잖아. 남들이 결정하면 객관적. 남들이 결정하는 거야.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자주냐 타주냐가 애매할 때는, 잘 모를 때는 뭐를 본다? 자주 점유로 뭐한다? 추정한다. 추정하는 것은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첫 문제가 점유자들은 때에 따라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이미 틀렸어. 상대방이 타주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는 통과되는 거지. 점유자 자주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자주인 타주인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자주점유자만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자만이 취득시효가 됐을 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이? 자주점유자만이 얻어요. 타주점유자는요, 설령 타주는 취득시효를 인정하더라도 사용권만 얻어야 돼. 소유권 못 얻어요. 소유권 얻는 사람은 자주점유자만이. 또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선점은 소유사가 있어야 돼. 소유사가 없으면 먼저 점유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주인이 없는 물건도. 자주점유자만이 되는 거. 선점, 취득 시에 소유권 취득. 둘 다. 이게 자주점유자만이.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 얻는 것은 자주점유자만이. 만약 먼저 점유했더라도 소유사가 없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점의 대상은 뭐예요? 무주물이 뭐예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선점의 대상은 동산만 있는 거야. 무주.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뭐예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다 국유가 되는 거지. 주인이 없는 게 무인도야. 내가 먼저 가서 깃발 꽂았어. 내 땅이야, 지금부터. 선점은 동산만 되는 거야, 동산. 그래서 동산 얘기다 안 가르치는 거야. 동산 소유권 취득이다. 산에 올라 산토끼 잡았어요. 산에 올라 산삼 발견해서 누구 거야, 그거? 내 거야, 그 사람 거야. 산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신봤다. 신봤다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점유했더라도 소유자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못 줘요. 선점은 소유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취득 주는 거야. 신받다가 소유자예요. 외치는 거야. 자, 보시죠. 자주점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가? 기억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의 점을 객관적으로 자주다, 타주다. 타주. 또 단어 중에 뭘 알면서 점유하여. 알았다. 악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개간하여. 어쨌든 뭘 알았다. 악이. 무단, 불법만 나오면 뭐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 100%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러면 타주다. 법학에서 100%라는 게 어디 있어? 법학 100%라면 AI가 재판하지 뭘 사람이 재판해. 딱 넣으면 칙 나올 텐데 판례들 다 집어넣으면.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타주다. 이만만 나오면 명의 수탁자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수탁자 점유는 타주다. 타주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10년, 20년 점유했다고 수탁자, 신탁자에게 취득시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의 수탁자 점유는 타주. 니을번에 점유자 권한이 불분명하대요. 애매하대요. 자주 탄지 잘 모르겠대요. 그럼 뭐다? 자주. 애매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 자주로. 잘 모를 때는 자주로. 불분명할 때는 자주로. 분묘지권. 남의 땅 산소 쓴 사람들은 자주 타주다. 타주. 타주기 때문에 남의 땅 쓴 산소도 몇 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타주기 때문에 얻는 것은 뭐다? 사용권이지. 타주기 때문에 소유권 얻을 수는 없다. 타주. 줄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그 비읍본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지금 애매하면 잘 내기가 힘든데 여기 나왔으니까 매도인께서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면서 매수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요? 매수한 자의 점유잖아. 그러면 매도인께 아닌 걸 매매하는 거 알면서 매매하게 맺었어. 그럼 이 매매는 유효해, 무효해요? 유효해, 일단. 근데 매도인이 취득해서 넘겼어. 취득 못하면 못 넘기는 거잖아. 취득해서 넘겨줬다면 매수인 점유는요? 차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문장이 되면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건 매수인이 알았는데 매도인이 취득하여
매도인이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인도해줬다면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 단어가 들어가주면 정확한 매수의 점유가 되는 거지. 남의 걸 매매든 뭘든 매도인이 취득해 넘겨주면 다 자주죠. 근데 그 지문이 빠졌어요, 지금. 매도인이 취득하여 취득해서 인도해서 매수의 점유는 자주다 그래야죠. 15번 얘기 굉장히 중요하죠. 15번에.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토지 점유는. 자, 매도인이 어떻게 인도 의무를 지나요? 매매 잔금이 완납됐어. 매매 대금이 완납된 후에 이제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다? 타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매매 대금이 완납된 후에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로 바뀌는 거야. 10번. 매도인에게, 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다르죠.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을 알면서 매수한 자죠. 뭐 처음부터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 매매는 처음부터 처분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사람. 응? 매매가 무효임을 잘 알면서 매수했다. 뭘 알면 처음부터 알았다. 악이라 봐야 돼, 이거는. 악이. 그래서 지금 비읍시랑 시옷이 좀 애매하잖아. 비읍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 매도인이 취득하여 인도해줬다면 이건 자주지만 처음부터 무관한 자의 처분이니 처음부터 매매 무효임 알면서 매수한 사람의 점유는 타주예요. 뭘 알았다 처음부터. 이건 타주예요. 자, 지읒번도 유명하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 권한 인정받지 못했다. 소송이 붙었어. 판사님, 제가 이거를 23년 전에 이 땅을 내가 점유한 것은 23년 전에 매매한 겁니다. 지금 매매한 계약서도 없고 뭐도 없지만 분명 매매한 겁니다. 제가 23년 전에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가 점유한 겁니다.를 주장했으나 이 매매가 증여가 인정받지 못했어. 법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다. 계속 자주라는 거야. 점유할 수 있는 정당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자주. 이게 기억하셔야지. 뭐 논리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자주인 것은 니을, 그 다음에 치읓. 그렇죠. 비읒은 애매하다 그랬어, 제가. 그 말은 문장을 넣어줘야 돼. 응? 매도인이 탄혈 매매에서 취득하여 인도해줬다면 여기 들어가면 자주예요. 근데 처음부터 권한이 없다는 사실 알면서 매수했다.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악이. 그러면 타주. 이걸 좀 연습하셔야 돼. 이게 무슨 저건 아니니까. 그리고 봐주시고 9번 문제 숙제예요. 저는 10번 문제 좀 풀 거예요. 10번 문제, 11번 문제 이쪽 많이 좀 풀 거예요. 점자 회복자의 관계. 조금 쉬었다가 오늘 점유권 문제 마치고 집에 가실 거예요.